네, 안녕하세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든 다양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이고요. 이 중에서 AI 글쓰기 자동화 봇.exe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이 뜨고 내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는 창이 있습니다.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구글 제미나이 API 키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꼭 API 키를 모른다면은 이 옆에 버튼을 클릭하면은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API 키 만들기, 구글 제미나이 API 키, 한 다음에 API 키 만들기 해가지고 키를 만드시면 되고요. 키가 이제 여기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면은 나만의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API 키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V를 눌러가지고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키워드 입력란에 어떤 글을 쓸지 키워드를 입력해주고, 꼭 미리 수집한 대량의 키워드가 있다면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도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 키워드 하나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블로그 페이커라는 키워드로 한번 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 유형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저번에 임시 저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예약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6월 9일하고 시간은 제가 한번 11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간까지 시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상위 노출되고 있는 3개의 블로그를 분석 후에 얘가 이제 블로그 내용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 작성 중이라는 창이 뜨면서 저는 마우스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지금 자동으로 로그인까지 하고 어쩌고저쩌고 블로그 수익화 현실적인 방법, 애드포스트 CPA 수익 공개 및 전략 해가지고 이렇게 소제목도 만들고 자동으로 글이 써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까지 첨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구글 제미나이 무료 API 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좀 많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는 나중에 대체를 하시는 거를, 교체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좀 많이 좀 막 글씨도 좀 깨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와 아까 제가 입력했던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목을 생성하고 제가 미리 입력해둔 프롬프트에 따라 본문 안에 글을 작성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글 하나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말은 즉 하루 10호든 100호든 딸깍 클릭만으로 글이 완성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고 한번 블로그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약 발행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블로그 화면은 제 블로그 화면이고요. 글쓰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우측 상단에 예약 발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블로그 수익화 현실적인 방법, 공개 및 전략 해가지고 이렇게 소제목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미지까지 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약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내가 블로그 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키워드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뭐 서로 이웃 추가도 해주고 뭐 블로그 포스팅의 순위도 추적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태처 많이 하시죠. 스크랩 댓글,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황금 키워드를 체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공감 댓글을 자동으로 AI가 알아서 댓글을 남겨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이런 것들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쓰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벽 리더입니다. 저는 2023년 3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전업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블로그만으로 웬만한 대기업 부장 이상의 연봉을 벌고 있고요. 그동안 블로그 관련 팁을 많이 올렸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단순히 이론적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쉽게 딸깍만으로 블로그로 부수입 정도로 벌 수 있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딸깍만으로 자동으로 키워드를 수천에서 수만 개를 찾아주고 딸깍만으로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포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딩을 처음 접해본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영상 링크
링크 클릭하시고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본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오류가 나는 과정도 편집 없이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비슷한 오류가 난다면 저와 같이 해결해 나가면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적용할 방식은 바로 셀레니움 방식입니다. 셀레니움이 뭐냐면 네이버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와 달리 보안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글을 쓰는 것처럼 네이버를 속이는 방식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셀레니움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실제 사람의 속도와 비슷하게 로그인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게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이 자동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저품질 걱정 없이 블로그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블로그 자동화 포스팅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1단계 네이버 자동 로그인하기. 첫 번째로 네이버 창을 열면 우측에 초록색 네이버 로그인 버튼이 있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네이버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상단에 있는 URL이 필요한데요. 자, 보시면 여기 로긴 있죠. 로긴 물음표 있는데 여기를 지워주고 요 주소만 필요합니다. 요 주소. 이걸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옵니다. 요 링크만 복사해오고, 그리고 지난주에서 저희가 깔았던 설치했던 커서, 자, 커서 화면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우측에 뉴 챗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I를 눌러가지고 이 창이 없는 분들은 창을 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챗GPT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단에 보면 에이전트 에스크 매뉴얼이 있는데 요거는 에이전트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고, 요거는 단순 질문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에이전트로 설정을 하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대화하듯이 질문과 명령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코딩을 알아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질문 1,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자동 포스팅을 위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 칸 아래로 내려갑니다. 파일명은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py로 하고 네이버 계정 정보는 다음과 같아 해가지고 아이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아이디를 적으면 되는데 저는 제 임시 아이디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강의가 끝나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니까 따라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제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놨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가지고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자,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링크 있죠. 요거를 붙여넣기 해고에 접속하고 해당 로그인 페이지 구조에 맞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줘. 다만 일반적인 스탠드 키스 방식은 네이버 측에서 자동화 봇으로 간주하고 막을 수 있어서 하이퍼 클립을 사용해서 클립보드에 아이디 기본을 복사한 다음 각각 입력 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플러스 V로 쳐넣는 방식으로 입력 처리해줘. 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샌드키스 방식은 네이버처럼 보안이 엄격한 사이트에서 이건 봇이 입력하는 것 같은데? 라고 감지해가지고 자동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반면 이 파이퍼 클립 방식은 입력창을 클릭 후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샌드키스보다 봇 탐지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을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샌드키스 방식이 아니라 파이퍼 클립 방식, 클립보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복사한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 C로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자동화 봇의 탐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속일 수가 있어요. 네이버 알고리즘을 또 설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나
끝나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완료하고 2초 정도 기다린 다음 바로 블로그 글쓰기 화면. 자, 블로그 글쓰기 화면의 링크는 요거예요. 요거. 자, 한번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로그인 계정 말고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 창이 네이버 블로그로 바로 연결되는 창이거든요. 요 창 http 블로그.naver.com go 블로그 라이터.naver 요 링크로 이동하게 구성해줘.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는 커서 프로그램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위치를 링크만으로는 잘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수록 중간중간 오류가 나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그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은 자, 다시 한번 제가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면이죠. 요 화면. 자, 비밀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자, 요 화면에서 이 주소, 이 아이디가 입력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요 부분, 여기를 얘가 정확히 커서가 이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찾냐, F12의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면 요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 검사할 페이지 요소 선택 컨트롤 시프트 C. 자,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 왔을 때 막 요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의 위치를 얘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선택이 좀 어려우니까 커서한테 그냥 요 화면으로 저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div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큼직하게 요 부분을 그냥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div 클래스 컨텐트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를 누르고 요소 복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문으로 표시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뭐 엘레멘트 어쩌고저쩌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요소 복사 클릭을 해줍니다. 자, 복사된 이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는 요 주소 여기에다가 이제 커서 AI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때 그냥 얘가 알아듣기 쉽게 샵 로그인 구조 해가지고 강조를 해주는 거죠. 컨트롤 V를 누르면은 굉장히 길다란 이 영문 외계어들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가 너무 길어지면 또 커서가 또 인식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얘도 어느 정도 입력된 토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식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자동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기본적인 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이 하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기초는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샌드 또는 엔터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을 해주는데 요 에이전트가 설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클로드도 저는 이게 3.5 소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샌드 클릭한 다음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이 되면 accept file 이라는 파란 창이 가운데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py 그 다음에 가운데 reject 파일이라고 하죠. accept file 이렇게 뜨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이제 셀레니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로그인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는 코드를 완성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측 상단에 요 화살표 run python 파일이라는 기능인데요. 요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오류가 나는 부분도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슨 오류 때문에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add to chat 컨트롤 L 요거를 여기 상단에 이렇게 얘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트랩백부터 요 핑크색 글씨 여기까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한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add to chat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고 있어 수정해줘 라고 이렇게 엔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 커서를 활용하다 보면은 프롬프트만으로 뭔가 이렇게 막 만들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얘가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또 수정을 해요. 코드를 수정하면서 어느 순간 또 실행이 되는 완성된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클로드나 챗GPT에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커서의 장점은 이렇게 질문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 놓고 또 코드가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실행 파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exe 파일로 바로 그냥 완성형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들 챗GPT나 이런 클로드에서 코딩을 하기보다는 요 커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코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개발자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코딩에 대해서 1도 몰랐던 그냥 단순 그냥 전업 블로거임에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원인을 찾았는데요. 셀레니움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네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pip install selenium python clap.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커서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요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런을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해줍니다. 저도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아예 그냥 커서가 지금 처음 깔려가지고 기본적인 게 세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오류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ccept, 여기서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이 보이는데 빨간색은 오류가 되는 거를 삭제했다. 그리고 초록색은 새롭게 생성된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ccept 파일을 눌러가지고 이제 완성된 형태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시면은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얘가 이제 설명까지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뜨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까 제가 입력한 게 로그인이 되고, 자, 블로그 화면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 창까지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단에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제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셀레니움을 크롬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요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이게 뭐 브라우저가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뭔가 이상한 오류가 또 나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이제 또 트랙백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류 이렇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야 수정해줘, 오류를 수정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만 던지시면은 또 얘가 알아서 코드를 수정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창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뜨면은 갑자기 또 창이 뜨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고 블로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자, 요렇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막 우측에 막 도움말이 뜨고 가운데 이렇게 막 임시 저장글을 불러오겠습니까? 이런 팝업 창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닫기 버튼을 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해야지 블로그 자동화 포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팝업 창을 닫고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 것까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게 한꺼번에 제가 다 모든 거를 다 풀어드리려면은 영상을 한번 1시간, 2시간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